이 리뷰는 스포일러 방송입니다. 곧 결혼한다는 고생물학자 데이빗. 그는 신혼여행을 기대하지만 약혼녀는 차도녀 마냥 아주 냉랭하게 굽니다. 서운한 마음을 뒤로한 채 박물관에 무려 100만 달러나 기부하겠다는 통 큰 후원자의 변호사와 골프를 친 거기서 이 영화의 여주인공 수잔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가운데 민폐 속성 여자를 극혐하거나 혹은 보는 것만으로도 죽여버리고 싶다면 여기서 시청을 그만둬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비 길들이기는 스크로블 코미디로서 실사 영화라기보다는 만화책, 그것도 예전 유행하던 러브 코미디 만화들의 감성으로 봐야 하는 영화입니다. 참고로 이런 러브 코미디가 아니라 이런 러브 코미디들입니다. 이 영화를 찍은 감독 하워드 옥슨, 할리우드의 명감독 중 하나로 평소 신조가 좋은 영화란 끝내준 장면 3개와 지루한 장면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가 신조일 정도로 재미만을 추구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감독이 만든 러브 코미디 베이비 길들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만남부터 둘은 여러가지 트러블을 겪습니다. 정확히는 수잔이 데이빗을 뒤흔든 거죠. 보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잔은 데이빗에게 반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싸구려 정신의학 분석으로 인해서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완벽하게 확신하게 되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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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a minute. I can't remember any more than that. A fixation. The love impulse in man frequently reveals itself in terms of... 이 뭔 개소리야! 데이빗에게 반한 수잔은 오빠가 보내준 표범 베이비를 이용해 작업에 들어가고 데이빗이 믿지 않자 본격적으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카데미 상을 4번이나 수상한 여배우답게 연기가 아주 수준급입니다. 참고로 수잔은 데이빗이 약혼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참고로 이 표범 코미디답게 웃긴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데이빗과 표범을 엮는 데 성공하고 코네티컷에 있는 수잔의 고문의 별장까지 동행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즐거운 여행을 떠나게 된 두 사람. 가는 길에 표범의 닭장차 습격과 더불어서 수잔의 GTA 같은 사소한 일만 제외하면 평안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오고 나서 데이빗의 순환은 계속되는데 그를 머물게 하기 위해 옷을 숨기자 데이빗은 여성용 잠옷을 입고 펄쩍 뛰어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처지상이 최악이었던 그녀의 고모는 사실 박물관의 후원자였으며 활용점정으로 이모의 개 조지가 중요한 화석을 파묻어버리고 맙니다. 참고로 조지는 1930년대 당시 최고로 유행했던 동물 스타였습니다. 결국 그는 이모에게 문자카드로 병신 취급을 받으며 조지만 따라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근데 정말 붕딱 같긴 하네요. Susan, imagine giving a dinner party with your husband. Something happens to upset me. I'd be seeing things. I'd be seeing.
그 와중 표범이 탈출해 난리치자 홧김에 동물원에 신고해 넘겨버리지만 그러자마자 그 표범이 고모의 애완동물로 보내진 표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 와중 조지까지 달아나자 둘은 표범과 개를 찾으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표범까지 나타나게 돼서 베이비와 혼선을 일으키고 이렇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이런 식입니다. 정말 러브 코미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인물들에게 관객들을 보기에만 재미난 일들이 발생하고 그 와중 온갖 개그를 다칩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춤추고 나중엔 노래까지 합니다. I can't give you any. Well, sing, Nathan. I can't give you any. 이러쿵저러쿵해서 모두 경찰서 정모를 하게 된 일행들. 표범을 잡으려고 했다는 일행들의 말을 믿지 않은 서장은 이들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며 거기서 우리의 수잔은 또 한 번 끼를 발휘해서 자기가 마치 갱마냥 흉내를 내며 자기 혼자 탈출합니다. 표범을 잡아서 무죄를 증명할 생각이었던 수잔. 결국 그녀의 의도대로 표범을 잡았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으니 그녀가 잡은 표범은 베이비가 아니라 아주 난폭한 표범이었다는 것입니다. You mean to say there's another leopard? That's what I'm trying to tell you. Our cat came from the... 결국 아수라장이 되고만 경찰서. 천하 무서울 것 없던 수잔도 이성명을 보자 현타가 오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런 아수라장 와중에 수잔 데이비드에게 갑분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데이비드의 기지로 표범을 붙잡고 이런 데이비드에게 수잔은 온갖 칭송을 다 하지만 막상 현타가 온 데이빗은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What? Yes? Yes? What was it? Oh! 결국 차도녀 약혼녀에게 차이고만 데이빗. You're just a butterfly. 상심한 그에게 수잔이 해맑게 웃으며 다가옵니다. Then he came and put it in my 그녀의 공룡뼈와 100만 달러를 가지고요. No, I haven't, David. I've got the $1 million. Aunt Elizabeth gave it to me, and I'm going to give it to you for the museum. Thank you. Thank me. 처음엔 피하려다가 결국 그녀와 같이 지냈던 하루가 가장 즐거웠다고 고백하는 데이빗. Dave, you don't mean it. I never had a... Susan, it's more than that. Is it? Yes, 결국 I 이렇게 love you, I think. 고백을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했는데 Because I love you too. 여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수잔이 아니죠. No, why? Susan, please. Look out, Susan. Somebody's trying... Oh, Susan. 전 세계의 고생물학자들이 혈압 오르는 장면입니다. Hold on, Susan. You ever forgive me? I... You can. And you still 폭망한 공룡뼈를 두고 데이빗은 마치 해탈한 듯이 수잔을 껴안습니다. there. Oh, my. 이렇게 영화는 박살난 공룡뼈와 함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1938년에 제작된 이 영화는 할리우드 스크루볼 코미디 중 대표로 손꼽힌 동시에 가장 정신없는 전개를 지닌 영화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당대 흥행에 실패했으며 제작비도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결국 혹스는 곧바로 RKO에서 해고되었고 캐서린 헵번은 계약을 파기하면서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TV에 방영되면서부터 시청자는 물론 평론가들에게까지 극찬을 받으며 할리우드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작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영화 잡지 프리미어에서는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캐릭터로 수잔을 21위, 데이빗을 68위에 선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미국 비평가 협회를 비롯한 공신력 있는 기관들 역시 역대 최고 영화들을 선정할 때 이 영화를 자주 집어넣습니다. 이런 대단한 작품이지만
현대 관객들이 좋아할지는 의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영화는 일본의 예전 러브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그 시절 러브 코미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당시 히로인들은 소위 말해서 민폐, 폭력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작품 대부분이 남주의 바보짓 혹은 변태짓에 대한 코믹한 대응들이었지만 이 영화에서 데이빗은 그렇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최근 들어 스즈미 하루이 시리즈나 노다메 칸타빌레를 적폐 취급한 사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수잔 같은 히로인은 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애니메이션은 물론 드라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타입이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유튜브에 올려진 순풍사 부인과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똑바로 살아라, 하이킥 시리즈, 논스톱 시리즈, 남자셋 여자셋 같은 것만 봐도 남녀를 불문하고 코미디에서는 민폐 캐릭터가 꼭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남자들은 페미니즘 교육과 더불어서 점점 초식남화 되어가며 여자들은 남자를 증오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 MZ세대는 어느 세대보다 더욱더 올바른만을 추구하고 보수화되며 모든 것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자기들을 피해본 것은 절대로 못 참죠. 이런 MZ세대에게 비일상, 즐거움, 웃음, 밀당, 그딴 건 다 개나 주라죠. 이들에게 중요한 건 오로지 평등과 공평함, 그리고 혐오와 자기 주머니뿐입니다. 그 와중에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시대는 남녀를 떠나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민폐 캐릭터의 존재는 그야말로 극혐 그 자체가 되었죠. 이들에게 민폐캐는 그저 적폐청산의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리뷰를 위해 이 영화를 다시 보며 느낀 것은 만일 이 영화를 현 2대 남녀들이 본다면 엄청난 분노를 느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종 볼 수 있듯 수잔은 민폐녀임과 동시에 부잣집 아가씨입니다. 민폐 플러스 부자. 기생충에서 이성균이 죽은 것은 단지 부자였기 때문인 것처럼 관객들은 그녀를 죽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기생충의 이성균은 좀 착하기라도 했지만 그녀는 말 그대로 이기적인 민폐 캐릭터이니까요. 지금처럼 도덕과 올바름이 지배하는 시대에서는 수잔 같은 사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차나 훔치고 약혼녀가 있음에도 남자에게 작업 거는 여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만 하니까요. 세이트콤처럼 끝날 수 있었던 기생충이 그런 결말을 맞이한 것도 결국 관객들은 이제 웃음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파국만을 원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인생이 파국뿐이니까. 파국이다. 그래서 그 보상심리로 인해서 최소한 죄를 지은 자가 완벽히 파멸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희롱한 자들은 무조건 잡아 죽여야 되고 폭력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파멸해야 하니까요. 2대 남녀들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적폐청산, 그리고 무해한 존재들. 결국 재미는 죽고 도덕과 정치적 올바름만이 지고의 가치가 된 세상입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잔이나 노다메구미, 스즈미 하루이, 엽기적인 그녀 같은 존재가 없는 세상이 과연 어떨까요? 성희롱이나 폭력이란 게 완전히 사라진다면
그 사회는 과연 아주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칼 포퍼는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낸다 란 명언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MZ세대의 시네필의 서브컬처 리뷰였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